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꽤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때렸으면 같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여러 명이 친구를 함께 폭행한 집단 폭행 사건에서 특히나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어차피 한 사건이니까 한 재판으로 같이 받고 처분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한 사건이더라도 각자 따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번호도 다를 뿐더러 재판도 따로, 심지어 처분 결과도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해자가 여러 명인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년 보호 사건은 가해자마다 별도로 접수되고 별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3명이 함께 폭행에 연루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건 번호 역시 각각 다르게 부여됩니다. 각자 조사받는 날짜도 다를 수 있고 판사 앞에 서는 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어떨까요? 같은 사건은 전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각자 따로 선임해도 되고 부모님들끼리 상의해서 같은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까지 같이 진행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행위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따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폭행을 주도했고 누군가는 옆에서 웃기만 했고 또 누군가는 말리는 척 하면서도 현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 따라 처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 재판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다르고 그 보호자의 지도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아이들이 미성숙한 시기인 것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화 가능성 및 교육적인 목적이 훨씬 더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이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아이인지 그리고 그 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러한 지도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학생이 낮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학생이 높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소명하여 처분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같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니, 오히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이 바로 소년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라는 죄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소년 보호 사건에서는 죄명 자체가 다르면 처분 수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와 같은 낮은 단계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소년원송치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가 하길래 옆에 있기만 했어요. 라는 말,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소년 처분 단계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무조건 따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병합심리,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끼리 진술이 엇갈려서 사건을 따로 나눠보면 오히려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건이 너무 얽혀 있어서 하나하나 따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법원의 판단하에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합이 되더라도 최종 처분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한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똑같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가해자는 여러 명, 사건은 하나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막연하게 다 같이 했으니까 대충 똑같이 처리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사실관계, 역할 분담, 증거, 그리고 보호자가 재판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철저히 따져서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집단 폭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헤쳐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